자,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데이터에는 정말 우연하고도 기막힌 이름표 충돌이 숨어 있습니다. 한쪽은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끝판왕, 기업형 AI 시장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윤 창출과는 거리가 먼 유럽의 오픈소스 과학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입니다. 전혀 다른 우주에 사는 것 같은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헬리포트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엮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큰 그림입니다. 두 개의 헬리포트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헬포트 AI의 시장 상황, 재무 상태, 그리고 스팍 상장에 얽힌 꽤 심각한 리스크들을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독일의 순수과학 플랫폼 헬리포트와 하이스 세미나 시리즈까지 쭉 이어서 해부해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 헷갈리는 이름부터 확실히 분리하고 넘어가야겠죠? 이 둘은 정말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습니다. 먼저 한쪽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헬포트 AI가 있습니다. 기업을 고객센터, 즉 컨택센터를 위한 AI를 만들고 무려 나스닥에 상장까지 한 영리 기업이죠. 그런데 정반대쪽에는요, 독일 드레스덴에서 복잡한 머신러닝 실험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학 플랫폼 헬리포트가 있습니다. 이름 철자 하나 다루지 않은데 품고 있는 세계는 완전히 딴판인 겁니다. 그럼 먼저 이 기업형 AI 이야기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헬포트 AI의 시장 상황, 과연 어떨까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730만 달러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초소형주, 즉 마이크로캡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주식 변동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지난 1년 동안 80% 넘게 폭락하더니 어느 날엔 단 하루 만에 44%가 폭등해서 1달러 턱 밑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자본시장이 AI라는 키워드에 얼마나 민감하게 요동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랄까요?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이럴까요? 이들의 핵심 비즈니스는 AI 어시스트라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위한 AI 부조종사예요.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곳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상담원들에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안하고 가이드를 주는 거죠. 주로 동남아시아 컨택센터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전형적인 구독형 소프트웨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잘 벌고 있을까요? 이제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진짜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앞서 본 그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과는 다르게 회사 내부는 꽤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2022년 하반기에 약 590만 달러였던 매출이 딱 1년 만에 1,450만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구독하는 좌석 수가 2,000개에서 5,00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게 이렇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끈 거죠. 수익성은 더 흥미롭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67%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마법, 고정비 구조 덕분입니다. 한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마진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아주 훌륭한 수익 창출 엔진을 장착한 셈이죠. 하지만 장밋빛 지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회사가 직면한 진짜 위기인 스펙 상장 리스크에 대해 얘기해봐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솔직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의무적인 청산이 회사의 존속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경영진은 판단했다. 세상에 경영진 스스로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을 못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공식 문서에 박아둔 거예요. 투명하지만 정말 뼈아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하고 비판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회사가 연장받은 기한인 2024년 10월 18일까지 비즈니스 결합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대체 어떤 기계적인 절차가 발동되는 걸까요? 절차는 정말 얄짤없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자비가 없죠. 첫째, 청산 작업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운영은 즉시 올스톱됩니다. 둘째, 열흘 안에 신탁 계좌의 자금으로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회사는 완전히 해산 절차를 밟고 사라지게 됩니다. 생존을 건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살벌한 생존 게임은 여기서 잠시 접어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순수 과학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헬리폴트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가 절대 아닙니다.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그 복잡하다는 머신러닝 실험의 전 과정을 하나하나 문서화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학술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은 독일의 유명한 헬모홀츠 연합 소속인 드레스덴 로센도르프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상업적인 동기라곤 찾아볼 수 없죠? 오직 지식의 공유와 협업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독일의 과학 혁신 생태계, 이른바 드레스덴 컨셉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연구실 화이트보드에 자유롭게 스케치하는 것처럼 이 플랫폼은 연구자의 초기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다양한 과학 분야의 실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짜는데 순수하게 집중합니다. 돈 내고 바로 쓰는 흔한 턴키 솔루션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멋진 도구들이 자라나고 공유될 수 있는 데에는 이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훌륭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절대 혼자서 뚝딱 발전하지 않잖아요. 바로 하이이르스 같은 커뮤니티 허브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독일 율리그 연구소가 주최하는 이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연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2주에서 4주마다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AI 코딩의 법적인 문제부터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인용 방법까지 정말 실용적이고도 철학적인 주제들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공간인 셈이죠. 이 커뮤니티의 발자취를 보면 그 끈기에 놀라게 됩니다. 2022년 4월에 첫 세미나를 열었는데 2024년 4월 28번째 세미나에서는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한 헬리포트 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6년 4월 현재 무려 53번째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공유가 어떻게 이토록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멋진 타임라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흥미로운 해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상장 페이지의 벼랑 끝에서 줄타기 하는 나스닥의 변동성 높은 AI 주식이든 아니면 다수의 지성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독일의 오픈 사이언스 도구이든 간에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와 AI는 이미 우리의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인류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이윤만을 쫓는 자본주의 시장과 다 함께 나누며 발전하려는 오픈소스 과학 사이의 틈새에서 과연 인류의 혁신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깊이 있는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